땅 문서 5장 vs 시어머니. 1년 후 두 며느리의 운명. 일부 남루한 노모와 두 며느리의 첫 방문. 영조 12년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성저심리 마을 한쪽에는 박씨 노모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낸 지도 3년. 한때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장사꾼이었던 남편 덕에 넉넉하게 살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노모의 집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지붕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비가 오면 물이 새곤 했죠. 그런 어느 날 아침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죠. 노모의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고 텅 빈 부엌을 힐끔거리며 닫힌 방문 너머를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장사는 잘 되시고요? 큰 며느리는 노모의 생활을 묻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그저 그럭저럭 지낸다고만 답했습니다. 큰 아들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혹시 뭐 있으신 건 아니세요? 없다. 다 쓰고 없다. 노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녀는 겉으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론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님,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손에 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담근 겉절이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거 제가 어제 담갔어요. 드세요. 아니야. 너희가 먹어라. 너희도 살림이 빠듯할 텐데. 노모가 손사래를 쳤지만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고집했습니다. 저희는 또 담그면 되잖아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노모는 며느리의 맑은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겉절이를 부엌에 놓고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기 시작했죠. 잡초가 무성한 텃밭을 보더니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정성스레 물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야, 괜찮다. 그만해라. 아니에요, 어머니. 조금만 더요. 막내 며느리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막내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또 올게요. 편히 주무세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북 비밀 장부와 며느리들을 향한 시험. 그날 밤 노모는 방 한쪽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목재가 내는 소리와 함께 괴짝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부를 펼친 노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와 물건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무명, 배추, 소금. 언제 얼마에 사서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노모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로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장부를 다시 괴짝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모는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땅을 파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날씨 참 좋네요. 큰 며느리는 밝게 말했지만
노모를 도우려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에 올라가 앉더니 자신의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죠. 어머니, 요즘 장터에 비단이 많이 들어왔다던데요. 색깔도 참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노모는 짧게 답하며 계속 물을 뽑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잠시 노모의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마당 한 번 쓸지 않고 물 한 바가지 길어주지 않고 큰 며느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노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노모 곁으로 쪼그리고 앉더니 텃밭에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풀이 많이 났네요. 제가 좀 뽑을게요. 아이고, 며느리야. 괜찮다.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노모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막내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다시 괴짝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마이너스 며느리 1 돕지 않음. 비단 이야기만 함. 막내 아들 마이너스 며느리 묵묵히 텃밭 돌봄. 땀 흘림. 노모는 장부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직 더 봐야겠구나. 노모는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3부 지붕수리와 드러난 진심. 며칠 후 마을 이장이 노모의 집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박씨 어르신, 지붕이 너무 낡았습니다. 비라도 오면 큰일 나겠어요. 어서 고치셔야 합니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돈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노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지붕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어떡해요? 괜찮다. 그냥 지낸다. 안 돼요. 비 오면 큰일 나요. 막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더니 며칠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해했죠.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목수 한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손수레에는 기와가 실려 있었죠. 어머니, 지붕 고칠게요. 이게 무슨? 돈이 어디 있어서.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품을 팔았어요. 그래서 기와 좀 샀어요. 걱정 마세요. 노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자신의 살림도 빠듯한데 품을 팔아 노모의 지붕을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목수가 하루 종일 지붕을 고쳤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옆에서 물을 날라주고 기와를 건네주며 도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붕 수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비 와도 괜찮아요. 막내 며느리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니,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막내 며느리는 겸손하게 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모는 새로 고쳐진 지붕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마을 아낙네 2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새로 고쳐진 지붕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붕 정말 잘 고쳐졌네요. 제가 품을 마련해서 목수를 불렀는데 일을 잘했네요. 마을 아낙네들이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큰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요. 시어머니 지붕을 고쳐드리다니 참 기특하네요. 큰 며느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아낙네들이 떠났고 큰 며느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아들 마이너스 며느리 지붕 고친 적 없음. 막내 며느리의 공을 가로챔. 거짓말함. 막내 아들 마이너스 며느리 품팔아 기와 사고 지붕 고침. 공 빼앗겨도 아무 말 없음. 노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큰 며느리가 이토록 거짓된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이죠. 사흘 후 노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붕을 고쳤던 목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르신, 지붕은 잘 있으시죠? 그래, 고맙네. 그런데 자네 품값은 누가 줬나? 아, 막내 며느리님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날 품을 팔아서 돈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참 효부십니다. 목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요즘 마을에서는 큰 며느리가 지붕을 고쳐줬다는 소문이 도네요. 사실이 아닌데 말이죠. 노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참 효부래요. 시어머니 지붕을 고쳐드렸다잖아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막내 며느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우물에는 새로 길어온 물이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빨래 좀 널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그날 밤 다시 장부에 썼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하늘이 다 보고 있다. 해시태그 사부 재산 소문과 욕심의 차이.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노모 집에 재산이 숨겨져 있다더라. 옛날에 남편이 큰 장사를 했잖아. 망한 게 아니라 땅 문서랑 돈을 숨겨뒀다던데 어디에 숨겨뒀을까? 마루 밑? 아니면 벽 속?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3시간에 퍼졌고 결국 큰 아들 내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큰 아들 내외가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을에 소문이 있던데요. 혹시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정말 있으신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헛소문이다. 아무것도 없다. 노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땅 문서가 있다고, 은자가 있다고. 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방 안을 훑고 마루를, 벽을, 괴짝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정말 없다니까. 그래도 돌아가거라. 노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큰 아들이 큰 며느리의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실례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노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 아들 내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보, 마을에서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어머님이 어려우신 걸 우리가 아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혹시, 여보, 막내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께서 편히 계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재산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다시 기록했습니다. 큰 아들 마이너스 재산을 묻는 자. 눈빛이 욕심으로 가득함. 막내 아들 마이너스 재산을 묻지 않는 자. 오직 나의 편안함만을 생각함. 노모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보였구나. 오부 재산 분배의 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노모는 두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노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너희 아비가 남긴 것이 있다. 큰 아들 내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사가 망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뒀다.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헝겊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땅 문서 5장과 은자 몇 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큰 아들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그 모든 것을 큰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 것이다. 어머니. 큰 아들 내외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손이 땅 문서를 향해 뻗어갔죠. 너는 장남이다.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 이것으로 가문을 일으켜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큰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겉으로는 절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땅 문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이제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너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나를 모셔라. 순간 막내 아들 내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내게 줄 땅도 돈도 없다. 대신 이 늙은이를 모셔라. 막내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큰 아들은 재산을 다 받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우리 도리죠. 저희 집은 작고 초라하지만 어머니 모실 자리는 충분해요.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사흘 후 큰 아들은 땅 문서와 은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이 복 받았네. 막내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던데. 큰 며느리가 효부라더니 복을 받는구먼.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는 손수레를 끌고 노모를 모시러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노모의 낡은 짐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옷까지 입을 작은 괴짜까지. 그녀는 노모를 수레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자신은 짐을 등에 메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실게요. 고맙구나, 며느리야.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은 재산을, 막내 집은 집만 가져가는구먼. 저 며느리도 참 재산 하나 못 받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해시태그 육부 막내 며느리의 헌신. 막내 며느리의 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초가집 한 채에 방이 2개뿐이었죠. 하나는 그들 부부가 쓰던 방이고 하나는 부엌 옆 작은 쪽방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큰 방에 깨끗하게 이불을 펴고 노모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그럼 너희는? 저희는 쪽방에서 자면 돼요.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는 젊으니까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막내 며느리의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모의 방을 드나들며 추울까 봐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목마르실까 봐 물을 데워서 방에 놓아두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엌 옆 쪽방에서 얇은 이불 한 채로 추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이 좁아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했죠. 아침이 되면 막내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노모께는 따뜻한 쌀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렸습니다. 자신들은 남은 누룽지에 물을 말아 먹었죠. 며느리야, 너희도 같이 먹어라. 저희는 이게 더 좋아요, 어머니. 누룽지가 구수하잖아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쌀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노모의 옷이 헤어진 것을 본 막내 며느리가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만 잤거라. 내일 하면 되지. 금방 끝나요, 어머니. 촛불 아래서
바늘을 움직이는 막내 며느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후 막내 아들이 품을 팔아 돈을 벌어왔습니다. 여보, 이걸로 쌀 좀 사요. 잠깐만요. 막내 며느리는 돈의 절반을 떼어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이게 뭐냐? 국밥이에요.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노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희는 뭘 먹고? 저희는 보리밥 있어요. 괜찮아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막내 며느리는 자신은 굶더라도 노모를 먼저 챙겼습니다. 마을 안악이 떡을 줍고 갔을 때도 막내 며느리는 한 입도 먹지 않고 모두 노모께 드렸습니다. 노모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보니 너희가 굶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막내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볼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막내 며느리 마이너스 나누는 자. 자신은 굶어도 나를 먼저 생각함. 진심. 노모는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귀한 사람이로구나. 7부 노모의 장사 비법 전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장터에 가서 배추 10포기를 사와라. 배추요? 지금은 배추가 흔한 철인데. 그래, 흔할 때다. 그래서 사오는 거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장터에서 배추 10포기를 샀습니다. 흔한 철이라 값이 아주 쌌죠. 어머니 사왔어요. 좋다. 이제 이걸 다 말려라. 말려요? 그래, 햇볕에 바짝 말리는 거다. 막내 며느리는 며칠 동안 배추를 말렸습니다. 바짝 마른 배추는 부피가 훨씬 줄어들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배추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배추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며느리야, 이제 그 배추를 팔아라. 어머니, 이게 얼마나 된다고? 가서 팔아봐라. 값을 2배로 불러도 살 사람이 있을 게다. 반신반의하며 막내 며느리는 장터로 갔습니다. 말린 배추를 내놓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2배요. 비싸긴 하지만 요즘 배추가 귀하니 살게요. 놀랍게도 말린 배추가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처음 산 값의 2배가 넘는 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팔렸어요. 노모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게다. 이게 장사의 기본이니라. 막내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구나. 계절을 읽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 내가 이제 알았구나. 그날부터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는 무명을 사라. 겨울이 되면 옷을 지으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여름에는 부채를 사서 봄에 팔아라.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금은 장마철 전에 사두어라. 비가 오면 소금 만들기가 어려워 값이 오른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책에 적어도 될까요? 그래, 적어두어라. 하지만 머리로만 외우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노모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가 가르쳐준 대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이익을 봤어요. 잘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마라. 적당한 이익이면 충분하다. 네, 어머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작은 손수레를 샀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었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지자 마을 청년 하나를 고용했습니다. 저 막내 며느리 장사를 제법 하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후 막내 며느리는 작은 점포 하나를 얻었습니다. 본격적인 상단의 시작이었죠. 노모는 막내 며느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배울 줄 아는구나.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썼습니다. 막내 며느리 마이너스 키를 아는 자,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 상단의 주인, 팔부 큰 며느리의 재산 탕진. 한편 큰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노모에게서 받은 땅 문서 5장을 탁자에 펼쳐놓고 매일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이 땅들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 꽤 될 거요. 이걸로 우리 큰 집 사고 좋은 옷도 사고. 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림이 빠듯해진 것입니다. 땅 문서는 있었지만 당장 쓸 돈이 없었죠. 여보, 땅 하나를 팔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작은 땅 하나만 팔아도 당분간은 살 수 있어요. 결국 큰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일 작은 땅 문서를 들고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땅을 팔아 돈을 받았죠. 이제 우리도 좀 살겠네. 큰 며느리는 기뻐하며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싼 옷감을 샀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이었죠.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니 양반댁 마님 같아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다시 살림이 빠듯해졌습니다. 여보, 또 땅을 팔아야겠어요. 벌써? 어쩔 수 없잖아요. 2번째 땅이 팔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땅이었죠. 그런데 이때 한 중개인이 큰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 성 밖에 곧 큰 다리가 놓인다고 합니다. 관아에서 이미 결정했다더군요. 다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 땅값이 3배, 아니 5배까지 뛸 겁니다. 큰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보, 그 땅을 사야 해요. 하지만 우리 땅을 팔아야. 괜찮아요. 3배로 오른다잖아요. 그럼 우리 대박이에요. 큰 아들은 망설였지만 큰 며느리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좋은 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 밖의 땅을 샀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 될 거예요. 큰 며느리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관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산 땅은 쓸모없는 황무지였습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죠. 이럴 수가. 큰 며느리는 땅 문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이 땅 투기하다가 망했다던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라더니. 노모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 아들 마이너스 욕심으로 잃은 자. 분별 없이 재산을 탕진함. 구부질투와 악행의 시작. 몇 달이 지났습니다. 큰 집의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은 땅 문서는 2장뿐이었고 그나마도 좋은 땅이 아니었죠.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쌀을 사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막내 며느리의 점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포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였고 물건이 잘 팔렸습니다. 저건 막내네 가게야? 큰 며느리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장사를 정말 잘한다더라. 시어머니가 장사 비법을 다 가르쳐 줬다잖아. 그러게. 저런 비법을 배웠으니 잘 될 수밖에. 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막내한테만 장사 비법을? 질투심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주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줬어? 큰 며느리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 우리가 장남집인데 집으로 돌아온 큰 며느리는 남은 땅 문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가 도움이 돼요? 팔 수도 없는 땅 문서. 여보, 막내는 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이 꼴이에요. 큰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파와 그 상단은 원래 우리 것이야. 우리가 되찾아야 해. 악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의 점포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그녀는 몰래 점포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며느리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막내를 그냥 둬선 안 돼요. 무슨 소리요? 막내를 빼앗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완전히 망한다고요? 그게 무슨? 시어머니는 우리를 속였어요. 진짜 재산은 땅이 아니라 장사 비법이었던 거예요. 큰 며느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막내네 상단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래야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건 방법이 있어요. 큰 며느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부모함과 위기. 사흘 후 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헌무명 몇 필을 몰래 샀습니다. 구멍이 나고 해진 불량품이었죠. 자정이 넘어 그녀는 몰래 막내 며느리의 점포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뒷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좋은 무명과 불량품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후,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구멍난 무명을 들고 점포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 주고 샀더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막내 며느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무명을 확인해 보니 그것도 불량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네 점포에서 불량품을 판다더라. 돈만 밝히다가 양심까지 버렸나 봐.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밤중에 다시 점포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장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찢어냈습니다. 이제 거래처들과 문제가 생기겠지. 과연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거래처 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부 기록이 안 맞는데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적게 거래했다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장부를 확인했지만 여러 페이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있었는데 장부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해요? 거래처들은 화를 내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제가 기록했는데 어떻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며느리는 관하로 갔습니다. 아저님, 고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요? 막내 며느리가 불량품을 팔고 장세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증거가 있어? 점포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장부도 엉망이고 장세 기록도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아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막내 며느리의 점포로 갔습니다. 조사 결과 큰 며느리의 말대로였습니다. 장부는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고 장세 기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저는 분명 다 냈는데 장부를 보니 기록이 없어. 관하로 출두하시오. 막내 며느리는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3시간에 퍼졌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관하에 끌려간다더라. 역시 돈만 밝히더니 거래처와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상단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급히 노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막내 아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큰집 소행이로구나. 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하마. 노모는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왔구나. 11부 진실의 폭로. 사흘 후 노모는 관하로 갔습니다. 아저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모는 품에서 여러 건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뭐요? 막내 며느리가 장세를 낸 기록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전이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한 거요? 그뿐이 아닙니다. 노모는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잿가루가 묻은 헝겊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포 근처 노점상에게 부탁했습니다. 밤마다 누가 다녀가는지 지켜봐 달라고요. 그리고 문틈에 젤을 뿌려 두었습니다. 침입자가 있다면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노모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과연 누군가 밤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에 제가 묻었고 신발 자국도 남았습니다. 누구요? 큰 며느리입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소? 노점상 주인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노모는 찢어진 장부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큰 며느리 집 쓰레기통에서 찾은 것입니다. 막내 며느리의 장부 일부입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당장 큰 며느리를 불러들이시오. 큰 며느리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노점상이 증언했고 제가 묻은 옷이 발견되었으며 찢어진 장부 조각도 나왔습니다. 당신이 불량품을 바꿔치기 하고 장부를 훔쳤소? 아니에요. 거짓 고발까지 했소. 이것은 중죄요. 큰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밖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막내를 모함했다니. 욕심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거래처 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 너를 해하려 한 것이니라. 어머니. 한편 큰 며느리는 큰 아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마지막으로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큰 며느리 -0을 가로챈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욕심으로 잃은 자, 남을 해하려 한 자. 노모는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구나. 12부 진정한 유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모는 다시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였습니다. 노모는 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재산을 나눈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 너는 땅 문서를 받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진다. 내가 받은 땅은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 큰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너는 그것을 배웠어야 했다. 노모는 이제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노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길을 받았다. 길이요? 그래, 길이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 계절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재산이다. 막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땅 문서는 한번 팔면 끝이지만 길은 평생 남는다. 그리고 그 길을 자식에게,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다. 노모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보자기를 풀자 은자와 문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큰 아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건 너에게 땅을 준 것은 시험이었다. 노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너는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다. 큰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막내에게 나를 모시게 한 것도 시험이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는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이 굶어도 나를 먼저 챙겼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알았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상속은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노모는 은자와 문서를 막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을 이어갈 것이다.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베풀며.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안주인으로 삼았다니. 역시 박씨 어르신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날 밤 노모는 모든 장부를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장부를 삼켰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노모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3부 화해와 나눔. 봄이 왔습니다. 막내 집 상단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점포가 3개로 늘었고 거래처도 10곳이 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이익이 많이 났어요. 잘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열심히 하되 바르게 해야 한다. 네, 어머니. 어느 날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큰 집을 도와주어라. 큰 집을요? 막내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가족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래도 가족이다. 손을 내밀어라. 노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막내 며느리는 쌀과 반찬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큰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누구?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이거 드세요. 막내 며느리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는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형님. 막내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형님.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형님, 장사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네, 우린 가족이잖아요. 막내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의 점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이 무명은 어디에 놓아요? 저쪽 선반이요, 형님. 손님이 값을 깎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설명하세요. 우리 물건은 품질이 좋으니 값어치가 있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큰 며느리는 제법 장사를 배웠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참 어질구나.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사람을 도와주다니. 저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가을이 왔습니다. 막내 집 상단은 성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거래처가 20곳이 넘었죠.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장사가 잘 되니 마을 잔치를 열어라. 마을 잔치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 주어라. 얼마나요? 100석. 막내 아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100석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야.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누는 만큼 돌아온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쌀 100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해했습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너는 이 집안을 잘 지켜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어머니, 정직하게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나누어라.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필로그 대대로 전해지는 가르침.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모 박씨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품에서였습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모를 애도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지. 우리 마을의 큰 어른을 잃었구먼. 장례를 치르고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의 며느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땅은 팔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대대로 이어진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베풀 줄 안다. 이것을 내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내 손자에게도.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야 할 가르침이다. 부디 잊지 말거라. 시어머니 박씨. 막내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상단은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 주었고 정직하게 장사했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점포에서 성실히 일하며 장사를 배웠고 작은 점포 하나를 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장사하자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큰 며느리가 어느 날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만 쫓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형님,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막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요. 정직하게 바르게. 네, 고마워요. 두 며느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박씨 노모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땅이 아니라 길이었으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재산은 대대로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느 겨울밤 막내 며느리는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현명한 할머니가 계셨단다.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서로 다른 유산을 주었지.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땅보다 중요한 것은 길이며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는 교훈과 함께. 클로징.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모 박씨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유산분배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큰며느리에게는 땅과 돈을 주어 시험했고 막내 며느리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욕심에 눈먼 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이 적용됩니다. 당장의 돈과 재산만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이고 가르침이며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